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금요일 날 1.2% 하락해서 끝났고요. 계속 6만 원대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8월 달에 큰 이슈가 있었죠. 웨스팅하우스에 노예되는 거 아니야? 50년 동안 계약이라는데 원전 한 기당 1조 원을 줘야 되는데 이거 완전 노예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주가는 반등을 했고 이 조정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코스피 코스닥이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미증시까지도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빠서. 두 번째, 시장이 나빠서. 근데 시장이 나빴을 때 피해야 되는 건 야, 이거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야?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무언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게 없을 때예요. 근데 지금은 있죠. 지금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 하나 보고 갈게요.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여기 금요일날 밤에 나온 지표인데 비농업자 취업자 수입니다. 미국에서 나온 지표고요. 이게 나오고 나서 미증시는 올라가다가 빠졌어요. 왜? 그동안 조정이 없었거든요. 최근에 반등을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 지표부터 볼게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예상치가 75K 75,000이었습니다. 근데 이전치가 79K 79,000이었어요. 근데 실제치가 어때요? 22,000입니다. 8월 달에도 고용 때문에 미증시가 한 4, 5% 빠졌는데 9월 달이 되면서부터도 고용 때문에 미증시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럼 8월 달에 고용이 나오면서 미증시가 어떻게 됐는지를 볼게요. 일단 지표는 박살이 났어요. 그쵸? 등락을 하면서 다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자, 고용이 나쁘다. 그럼 물가가 올라갈 리가 없겠죠. 만약에 고용이 나쁜데 물가가 올라간다? 그럼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데 물가 올라가? 스태그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정부에서 무언가 수를 내야죠. 이게 뭐예요? 양적 완화를 포함한 부양 기조를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 뭘 해야 됩니까? 금리 인하. 그럼 금리 인하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필요한 이격 조정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금리 인하 전에는 100%의 확률로 시장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기조가 완벽하게 자리가 잡히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대세 상승 기조를 갈 수밖에 없죠. 왜? 세계를 즉 글로벌을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미국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한국 시장에는 어떤 종목군들이 있죠? 미국의 기업들이 잘 됐을 때 그쪽에다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으로 납품하는 기업 중에 가장 수혜를 많이 본 쪽이 어디예요? 반도체예요. HBM 쪽, 하이닉스, 그쵸? AI 붐이 일고 나서 7만 원 초반부터 시작해서 20한 4, 5만 원 정도까지 주가 상승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1년 반 걸렸어요. 이런 구간에서 한미반도체 자, 내용 보시면 한미반도체 어떻습니까? 10,000원 초반부터 20만 원 가까이까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해야 된다. 반도체가 상승 기조를 갈 때, 그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바닥이 잡히고 신고가를 만들어냈을 때 한미반도체를 포함한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의 HBM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이익의 증가 폭을 떠나서 주가의 상승폭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신고가 구간부터 시세 구간이 발생을 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정작 실적이 나오면서부터는 죽습니다. 주가가.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지속되고 과거에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원전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요. 미국 시장은 조정을 8월 달에 받았고 9월 초에도 살짝 받고 있지만 일시적인 요인이고 왜? 앞으로 금리를 낮출 거니까. 근데 금리 인하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죠. 이건 경기가 망가져야 됩니다. 근데 경기가 망가지기 전에 주가, 미증시는 올라왔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 조정 구간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때요? 횡보하는 구간에 있었다. 미증시가 등락 구간을 보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이 없었다면 또는 여기 8월 중순에 있었던 웨스팅하우스와의 노예 계약, 그쵸? K원전 전체에 대한 노예 계약, 한 기당 1조 원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었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반등이 나오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 고가 횡보 구간을 만들지도 못했다고요. 그리고 이쯤 되면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올 때가 됐습니다. 공매도 한번 보시죠. 어때요? 6만 원대에서 등락을 계속 보였었던 여기 등락 구간 많잖아요. 12% 빠지고 4% 빠지고 4% 빠지고 이런 구간들이 있죠. 이때 공매도가 매매 비중 기준에서 어때요? 두 자릿수 이상의 공매도가 나온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게?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동안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보면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공매도 세력들은
또는 주식시장의 세력들은 추세가 잡힌 다음에 주가가 방향성을 띈다. 왜? 이때 세력들이 움직이거든요. 하락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기간을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4월달 정도 3월 말이나 빠졌을 때가 필요하니까 자, 쭉 이렇게 해서 3월 5일부터 한번 보시죠. 쭉 이렇게 보면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계속할게요. 제가 여기 8% 한번 잡혔죠. 7월 30일 날 그쵸? 근데 두 자릿수 아니면 의미 없다 그랬죠. 이렇게 공매도가 나오고는 있는 건 LP 물량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ETF나 이런 부분에서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하게 만들어 놓은 상품들이 있죠. 여기에는 큰 종목들, 대형주들의 공매도 물량이나 아니면 선물 매도 물량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상품 유지를 위한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부분들을 보면 추세가 잡혀 있을 때를 보면 어때요? 두 자릿수가 무조건 잡힙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쭉 이렇게 내려서 보시면 쭉쭉쭉쭉 내리면 6월 달에 없고 5월 달에도 없죠. 그리고 4월 달에 보면 여기 딱 나오죠. 13.9%. 그쵸? 언제예요? 4월 9일입니다. 가격 얼마예요? 24,000원이에요. 4월 9일 날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쭉 이렇게 가서 요때입니다. 그쵸? 요때예요. 요때. 이때 미증시가 어떤 상태였는지까지 보겠습니다. 4월 7일인데 가장 많이 빠졌을 때예요. 이때 미증시가 쭉 이렇게 보면 그쵸? 4월 7일 날 반등이 나왔을 때예요. 기간이 하루 늦게 잡히니까 날짜가 하루 늦게 잡히죠? 시차가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정확히 미증시가 폭락을 할때 공매도가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왜? 세력들은 추세를 본다는 거죠. 지금은 그쵸?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횡보하는 이 구간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물 소화 과정의 일부다. 그리고 AI 투자는 지속되고 있고요. 뭐 전체 뭐 사우디 수주도 있고 여러 가지 수주도 있고 뭐 중동이나 어디 뭐 이런저런 얘기들 되게 많거든요. 싹 다 무시하세요. 무조건 100% 미국 쪽에서 호재가 터져야 됩니다. 근데 미국 쪽에서의 호재가 터졌죠. 터져 나오고 있어요. 자, 요 내용인데 뉴스케일 파워, 미국 SMR 6기가와트 수주, 전략적 파트너 두산 에너빌리티 등 한국 기업 수주 기대에서 끝내세요. 뭐 밑에 내용들 다 볼 필요도 없어요. 기대감이 있는 주식이 올라가는 겁니다.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미 주가는 올라와 있어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모든 기업들의 최종 호재에 대한 결과는 뭐예요? 실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하이닉스 한번 보자고요. 하이닉스 주가가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좀 길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23년도에 딱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렇죠? 아직까지도 강해요. 27만 원입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23년도에 처음에 챗 GPT가 나오고 AI 붐이 일기 시작했을 때 얼마예요? 7만 원, 8만 원 이랬다고요. 그럼 이때부터 23년도에 얼마까지 올랐나요? 14만 원까지 100% 올랐습니다. 이때 하이닉스의 실적은 23년도 실적 적자입니다. 분기에 한 번씩 나오죠, 실적은. 매 분기마다 실적이 발표되는데 실적이 계속해서 박살이 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지 이제는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24년도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고 25년도에도 지금 분기 실적이 나온 내용을 보면 창사 이래 최대 실적 37조를 또 달성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실적이 실제 좋아졌었던 딱 이때 주가가 빠져서 횡보하고 안 올라오죠. 그러면서 올라갈 때를 또 보라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왜?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선반영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은 언제 좋아질까? 앞으로 3, 4년은 걸린다. 장기 추세가 형성되는 초입입니다. 근데 이 장기 추세가 형성되는 초입에서 그쵸? 5월 달에 고가 돌파를 했다고 치더라도 요거 얼마입니까? 여기 고가 돌파한 거 3만 원부터 7만 원까지 바닥부터 따지면 2만 원부터 7만 원대까지예요.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주가가. 근데 여기 6만 원대 가격을 지키면서 이 정도도 횡보를 안 한다? 최소한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조정을 받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100%의 확률로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구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익 실현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익 실현 반드시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했고 그리고 67% 또는 76%의 수익 구간 그렇죠? 근 100% 가까운 수익 구간을 냈는데 제가 모든 시세를 다 먹는 거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이 뒤에는 뭘 했어요? 다시 신고가 종목을 찾았다고요. 그게 뭐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로 지금도 매수하고 있지만 지난주에 계속해서 반등 확인하면서 매수관을 계속 잡아놨습니다. 근데 어때요? 8월 19일 날 117% 이익 실현을 하면서 가라고요. 그래야 내가 새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7월 28일 보세요. 151% 밑에 내려보면 어때요?
7월 1일 날 188% 이렇게 수익 구간이 터진다고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을 잡았을 때만 나온다. 그리고 세력들처럼 추세가 잡혔을 때 공매도가 들어오고요. 상승 추세가 잡혔을 때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때요? 이런 상승세가 몰아서 나오지 않겠죠. 세력들의 움직임이 없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에 횡보하는 이 구간은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거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야 그쵸? 시장 움직임에 맞춰서 갈 수 있다. 시장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도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나스닥이 엄청나게 장기간 정말 추세를 만들어냈는데 이거 월봉입니다. 2009년도부터 보세요. 1년 상승하고 4, 5개월 쉬고 또 상승하고 또 한 6개월 쉬고 또 상승하고 한 3개월 쉬고 그리고 쭉 상승해서 또 쉬고 상승해서 또 조정받고 또 쉬고 돌파하면서 또 가고 코로나 터지고 또 올라가고 그쵸? 인플레이션 터져서 내려오고 다시 반등하고 매물 소화하고 또 올라가고 그쵸? 이런 구간들이 지속된다고요. 그리고 여기가 관세예요. 나스닥이 그렇게 10년 이상의 장기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고 그런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면서 정말 세계에서 업종별로 손에 꼽는 기업들이 많이 나왔죠. 물론 그건 뭐 스마트폰 관련된 내용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설계 기업들 이쪽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쪽 기업들이 모두 세상을 이끌어 간다고요. 근데 이때 지금은 뭐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은 이 기업들이 AI 투자를 하면서 전기 부족 사태가 있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10년 이상 지나서 기회를 잡은 거예요. 뭐 09년 그리고 2010년 그때 원전 뭐 수주가 막 있을 때 뭐 중동 쪽에 뭐 바라카 원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엄청난 시세를 냈지만 그 이후에 뭐 일본 지진 이후에 뭐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서 정말 한 근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원전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시선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걸 다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온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런 정도의 시세 구간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매물들을 받아먹는 과정에서 10년 이상의 장기 매물들을 받아먹는 과정에서 이 정도 조정은 필요하다. 지금은 매수해야 될 때다. 그리고 매수할 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수익 구간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30만 원 갑니다. 그리고 30만 원 가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신고가 구간에만 맞춰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고요. 그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는데 자, 시장에 대한 움직임 플러스 딱 두산에너빌리티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움직임. 그쵸? 삼성전자 7만 원 바짝 붙여서 마감한다. 매물 소화 중이다. 미증시 반등 확인되면 방향 잡힌다. 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는 미증시도 상승 구간으로 다시 들어갈 거고 신고가를 찍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보면 어때요? 두산에너빌리티 1% 하락 마감 6만 원대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6만 원대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매수해야죠. 반등 확인될 때마다 싸게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밑에 내용 보면 어때요? 원전은 100% 이상의 수익을 본 상태. 그리고 추가 매수도 미증시 반등 확인 후 다시 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 다음 주에도 두산에너빌리티는 계속해서 매수 구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그 안에는 주도 섹터만 하자. 그쵸? 그리고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해라. 이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두산에너빌리티만 보더라도 100% 이상의 수익 구간 계속 내죠. 언제부터 했어요? 신고가. 싸게 사지 마세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세요. 그리고 반등 확인되면 더 사세요. 이렇게 매매해야 됩니다. 그래야 100% 이상의 수익 구간 나올 수 있고요. 뭐 최근에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강합니다. 하나오션이나 이런 것들 보더라도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 잡았을 때 쭉 내리면 57%의 수익 구간 모두 신고가. 그리고 여기 딱 보면 어때요? 이 구간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횡보를 하고 있는 딱 그 구간이랑 같은 겁니다. 차트 때문이 아닙니다. 매물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시장도 당연히 쉬어야겠죠. 시장도 쉬었잖아요. 근데 신고가를 만들어 놓으니까 시장이 쉴 때 어때요? 강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매물을 다 받아먹고 나서 다시 올라가죠. 이 구간 확인되자마자 다시 샀고요. 팔았습니다. 그때 8월 11일 날 33% 그리고 또 삽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확인될 때마다 매수 구간을 잡는다. 이 모든 내용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씩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소통방에서는 실시간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이론상으로는 뭘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받아가셔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참 어렵죠. 조정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오션 또 가죠. 그쵸? 근데 그 전에 조정 있잖아요.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라고요. 예를 들어서 방산 같은 거 한화 시스템.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 잡고 올해 6월달. 그쵸? 지금 한 두 달 정도 전입니다. 수익 구간 만들어내요. 그쵸? 49, 46% 분할 매도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반등 확인되자마자 또 삽니다. 이런 구간 잡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내용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모든 신고가 종목 여기 있죠. 주도주에 대해서는 계속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돈 안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했습니다. 주도주 중에서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당기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